자, 제2강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16번 건축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답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1번 옹벽의 설치의 경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5대 1 이상으로서 옹벽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비교적 쉽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1.5대 1이 아니라 1대 1.5가 되겠습니다. 1대 1.5. 그래서 1대 1.5 이렇게 됩니다. 여기 1하고 여기가 1.5입니다. 여기 1대. 비율로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입니다. 1대 1.5입니다. 1대 1.5. 1.5대 1이 아니고. 두 번째, 콘크리트 구조를 하려면은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2m 이상.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 틀리게 해줬어요. 답은 1번입니다. 1대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m 이상일 때 콘크리트입니다. 나머지 2, 3, 4, 5는 맞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예, 도로는 말이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변경, 폐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지정할 때 일단은 지정, 변경, 폐지 다 둘 다 셋 다 뭘 해야 되냐? 예, 이해관계인이 동의받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받는데 그런데 이 지정일 때는 두 가지 경우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정할 때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의 심의를 거칩니다. 어떤 경우? 해외에 거주해가지고 동의받기 어려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미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할 때 이때도 역시 동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정할 때. 그러나 폐지와 변경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세 번째,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리를 하는 경우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기준에 따른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 3번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조경은 땅 위에다가 나무 심고 풀 심고 하는 거죠. 조경은 원칙적으로 대지 위에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다 해도 봐주겠느냐? 원래 조경은 이렇게 대지 위에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다 해도 괜찮다? 여기 옥상에다 해도 이것도 봐주겠다. 옥상에다 해도. 근데 옥상에다 하는 건 무조건 100% 쳐주지는 않겠다. 옥상에 심은 면적 얼마 쳐주겠다? 거기 3분의 2를 쳐주겠다. 만약에 300평 심었으면 200평 쳐주는 겁니다. 3분의 2만 쳐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엄청나게 많이 심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안 심게 되면 아니다. 아무리 여기다 많이 심었어도 100분의 50 이상은 이 땅에다 심어야 된다. 100분의 50 초과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 내리면 일단은 옥상의 심은 면적의 3분의 2를 일단 쳐줍니다. 옥상의 심은 면적의 3분의 1을 쳐주되 엄청나게 많이 심었다고 해서 그대로 계산되는 건 아니다. 원래 심어야 할 면적의 100분의 50초가 반 넘게는 인정을 안 해준다. 반드시 반 이상은 여기 땅에다 심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놓은 공개원진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적으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공지 면적은 거의 땅값이 비싼 곳이지만은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적으로 정해가지고 거기다 공개공지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한다.
원래 건물이든 담장이든 건축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표 아래 땅속으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땅속으로는 넘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1번 틀리고 2, 3, 4, 5는 다 맞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구조안전확인 건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아닌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닌 거. 그러니까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기업, 다중주택, 주택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은 단독택이든 공동택이든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은 단독택으로서 주택이니까 제출해야 됩니다. 기업은 제출해야 되고, 니은 높이가 12m인 건축물은 높이를 따지면 몇 미터짜리 이상일 때 제출하느냐? 13m 이상일 때 제출합니다. 그러면 12m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니은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13m 이상인데 12m니까 안 해도 괜찮겠죠? 디귿, 기둥 사이가 14m인 건축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일 때는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13m니까 제출해야 되겠죠? 10m 이상 되니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2층이 목조 건축물, 목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층수가 3층 이상이든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든가 이럴 때 제출하는데 목구조는. 근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는 500제곱미터 이상도 아니고 또 2층은 3층 이상도 아니고 다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3층 이상에도 해당 안 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에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요놈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음, 다세대택. 공동택, 단독택 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세대는 공동택으로서 제출해야 되죠.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렇다면 4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18번 가겠습니다. 건축법상 허가와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다만 경미한 경우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받는 걸로 보는 것이죠. 틀린 것은 1번.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는 걸로 본다.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비교적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1번이고 2번. 건축인의 심의원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맞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받았으면 그 통지받았으면 2년 내 진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건축의 심의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다시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2번 질문 많이 나온 질문이죠. 맞고요. 3번 특별시나 관시가 아닌 시에 특별시도 아니고 관시도 아니래요. 근데 20층 이상 건물을 짓는데요. 이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되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받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 20층 이상이다.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맞습니다. 네 번째,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설의 규모 또는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위락설 같은 거, 숙박시설 같은 것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안 좋으면 건축의 심의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단층 건축물을 받음적 합계가 80제곱미터로 제출하는 경우는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받는 걸 본다. 3층 이상 건물이 아닌 건물은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이내일 때, 85제곱미터 이내일 때 개축 같은 거 하게 되면, 개축 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굳이 허가 안 받고 신고를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80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단층이니까. 3층일 때는 옵션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신경 써야 되지만 단층은 그냥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내면 무조건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 안 받고 개축, 재축, 증축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18번 답은 2, 3, 4, 5는 그대로 맞고 1번이 틀렸습니다. 200이 아니라 100입니다. 비교적 단순하게 틀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번 수방기법법률상 화재 경계주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방기법법에서 화재 경계주의는 제일 많이 나왔죠. 역시 또 나올 확률 높은 것이고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시도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화재 경계주의 지정 현황, 수방특별조사의 결과, 수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수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 경계주의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규정입니다. 길고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맞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화재 경계주의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것이죠. 시도의사가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화재 경계주의안의 수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서 수방특별조사를 연 1 이상 실시해야 된다. 주의하세요. 수방특별조사는 연 1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수방특별조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소장은 수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 예방과 경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수방용시설, 수화기구 그 밖에 수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맞죠?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관계인한테, 관계인 누굽니까? 소유자, 관리자, 점주한테 얘기하기를 이거 좀 어떻게 하시오? 이거 설치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거 스프링클러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번째, 시도사는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또는 수방충도가 있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함정 문제입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당연히 시도의사죠. 근데 왜 이게 틀렸느냐? 거기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또는 수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일 때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합니다.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은 화재 경계지구 간의 관계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수방상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연일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해서 훈련 교육은 실시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4번 수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있는 지역.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번 답은 4번이 됐고 이어서 20번 가시겠습니다. 승가이법 나왔는데 20번 요즘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경향에 맞췄습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 되겠죠. 20번 문제는 올해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2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승강기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만 넣어놨습니다. 옳은 걸 골라봐라. 거기 5개, 4개 중에서 맞는 걸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기업.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합니다. 근데 설치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다? 함정문제입니다. 틀렸습니다. 설치검사, 그 다음에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있고 거기 설치검사는 안 들어가고 정밀안전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설치검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기억 탈락. 니은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관리처에게 통보해야 되고 관리처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며칠 내 5일 내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방에 입력이 된다. 맞습니다. 니은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5일 꼭 외우시고 어디다가 승강기 안전종합정방 꼭 아시기 바랍니다. 5일 승강기 안전종합정방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봅시다. 안전검사의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체점검 면제 사유 중에서 안전검사 불합격한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리을 법 30조 1항 3호에 따른 정밀 안전검사 받았거나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는데 수시검사를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갑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상 도시 주거환경 정의 기본계획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고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약간 평범성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함정 문제를 넣어놨어요, 제가. 1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공동시 이용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도의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공동 이용설에 대해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변경 승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받지 아니할 수 맞습니다. 1번은 그대로 맞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공동 이용설을 변경할 때 일단은 도의사 변경 승인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이게 바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친구인데 이때 시장은 대도시장도 수립할 수 있고 그냥 시장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그대로 맞죠? 맞습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맞습니다. 세 번째, 기본계획에는 주거지 관리계획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내에 쭉 있거든요. 그 중에 주거지 관리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맞고요. 네 번째, 도지사가 대도시인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이 함정문제 틀렸습니다. 도의사가 시인데 기본계획이 필요 없다 할 때는 안 하게 할 수 있는 건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대도시인 시가 아니라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 필요 없다. 그럴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다섯 번째,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4 이상 주민에게 공론해서 의견을 드린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약간 함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가시겠습니다. 전기사업법상 규정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사업법 많이 개정됐죠? 이번에 많이 개정됐습니다. 4월달부로 많이 개정된 겁니다. 우리 교재 가르치면 4월달부로 개정된 걸 간주하고서 가르친 겁니다. 봅시다. 1번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한 날부터 30일 내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번 전기신사업하려는 자. 전기신사업하는 자는 전기신사업 종류별로 산업통상자문대 인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신사업은 등록하는 겁니다. 신사업은 인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등록입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 산업통상자문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이건 까다롭죠. 쉬운 것 같아도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신사업은 등록하고 그러면 신사업이 아니라 그냥 전기사업은 허가받는 것이고 그냥 전기사업은 허가받습니다. 신사업은 등록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처럼 그냥 전기사업은 허가받아요. 근데 전에는 산업통상자문장한테 허가받는다고 작년에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시도지사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산업통상자문장관 또는 시도지사 합쳐서 누구라 보냐? 허가권자인데 허가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개정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전기사업 종류별로 규모별로 산업통상자문장관 또는 시도지사 일명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전에는 산업통상자문장관에서 장년감이었다. 근데 지금은 시도지사도 들어갔고 합쳐서 허가권자라고 부른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군의 배전설비란 수선설비의 배전 반응부터 전기 사용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및 그 밖에 부속 설비를 한다. 이건 이제 집안에 들어온 배전 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은 10년을 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10년 범위입니다. 그대로 맞죠. 정기사 준비기간. 그렇다면 2번이 틀렸어요. 등록하는 거예요. 신사업은 등록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23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상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다음 기준 이상의 건축물로서 한다. 자, 이중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거는 그냥 의제가 되지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동의 받아야 되냐면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대행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얼마 규모 이상 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동의 받아야 되냐? 허가 내줄 때 거기 1번 학교시설 85제곱미터 기준이 아니라 학교시설은 100제곱미터입니다. 학교에서는 1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노후자시설, 수행시설은 200제곱미터. 3번은 거기 정신의료기관 등등은 300제곱미터. 4번은 장애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일반 건축물은 4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그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23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어서 객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시도법에서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옳은 것을 맞는 것을 골라보거라 큰 뜻입니다. 1번 종합문제입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16주 이상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을 실시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하는 것은 일종 시설만, 제1종 시설만 해야 되는데 16주 이상 공동택은 2종입니다. 공동택 일종이 없어요. 다 2종이에요. 16주 이상일 때 2종밖에 없어요. 2종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정밀 안전단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관리처는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가르고 동일시설물의 각 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이 다를 때는 시설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장 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말한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의 경우는 유지관리업자 의뢰해서 시한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끝나는 마지막으로 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거기 유지관리업자 의뢰한다는데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하자 담보 책임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장 긴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법령에는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해설 봅시다.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가장 긴이라고 되는 기간이 다를 때는 주요 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 했지 긴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고 두 번째 유지관리업자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전문기관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합니다. 두 가지 틀렸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다를 때는 긴 기간이 아니라 주요 부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유지관리업자가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도지사한테 등록하죠.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관리처가 소관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하고 긴급 안전 두 가지로 구분된다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두 가지 뭐냐?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안전점검은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긴급 안전점검은 따로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 계보를 보면은 이 안전점검의 계보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안전점검 있고
정밀안전진단 따로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따로 있고 긴급안전점검 따로 있습니다. 긴급안전점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이 두 개로 쪼개져요. 안전점검이 뭐로 쪼개주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기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계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족보가 이래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은요 안전점검에 속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얘는 전혀 다른 놈이에요.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다르고 왜냐하면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에 속하고 또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를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따로 있고 긴급안전점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이어서 4번 봅시다. 민간관리체가 어업수요 지급불능으로 인해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때는 안전진단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관리체를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데 누가 대신하느냐? 그것은 시장 군수청장이 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렇다면 5번이 맞습니다. 5번 봅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기술력 및 장비 등을 대통령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된다. 즉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네, 5번이 맞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24번 문제는 다 지문들이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택관리관계법규인데 주관식은 몇 번부터 나오냐? 49번부터 갑니다. 49번부터. 그래서 이제 주관식은 49번부터 주택관리관계법규 주관식은 49번부터 64번까지입니다. 64번까지입니다. 49번부터 64번까지고 괄호가 두 개일 때는 한 개 맞으면 1점, 두 개 다 맞으면 2.5점이 되겠고 괄호가 세 개일 경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맞으면 어떻게 되냐?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주관식은요. 부분 점수를 줍니다. 부분 점수. 일부 맞아도 점수 줍니다. 점수. 괄호를 갖다 여러 개 있을 때. 세 개면 한 개 맞으면 0.5점. 두 개 맞으면 1.5점. 세 개 다 맞으면 2.5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점하면 됩니다. 자, 49번부터 64번까지 주관식은 간단히 보면 되죠.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49번. 주택법 2조 요구정이죠. 괄호 격에 들어갈 거고 니은에 들어갈 거를 갖다가 요거를 순서 들여서 씌워. 일단 무엇이란? 간선시설이란. 그 다음에 도로, 사업소, 전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가스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하고 안에 연결하는 시설인데 끝에 다만 안에 들어가도 봐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안에 들어가도 봐주는 건 뭐냐면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봐줍니다. 원래는 연결되는 것만 간선시설인데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간선시설, 그 다음 니은은 가스시설이 되겠습니다. 50번. 무엇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건설한 주택이냐? 뭐냐?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51번. 도시생활주택입니다. 원주택의 요건인데 숫자 용어 쓰시오. 거기에 1번에 가. 세대별 전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거. 50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욕실 및 그 다음에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보일러실 들어가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지하실 그럼 틀립니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그래서 50 보일러실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하나 맞으면 0.5점, 둘 맞으면 1.5점, 셋 맞으면 2.5점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거기 무엇이란 민간 임대주택에 따른 임대사업자하고 공공택 특별법에 따른 뭐를 말한다. 이게 첫째 앞에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입니다. 넓은 의미 그냥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이건 넓은 의미고 임대사업자란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하고 공공택 특별법상 공공택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는 임대사업자, 뒤끝에는 공공택 사업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회계감사 규정이죠. 공동택활법상.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택을 관할한 누구한테 제출하냐? 시장, 군수, 구춘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 군수, 구춘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규정이다. 여기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하고 본을 얘기하죠. 용어 숫자 쓰시오. 거기 3번. 근고 이상 실형서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을 보는 게 포함해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될까요? 실형선고는 2년이죠.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근고 이상형에 뭐 선고받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 안 될까요? 집행유예 적으면 됐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등이 자기 취소는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느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2년이 아닙니다. 3년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기 취소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 그래서 순서대로 2, 집행유예 3이 되겠습니다. 55번. 건축법률상 이행강제업을 산정해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곱하는 비율을 나눈 것이다. 과란의 숫자를 차례로 적으시오. 이행강제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 허가하신 거는 100분의 50에다가 다시 또 이 비율을 곱하게 되죠. 이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용적률은 100분의 90을 곱하고 허가 안 받으면 100분의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90, 디귿은 100을 곱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네 가지는 100분의 50을 일단 곱했죠. 그 다음에 면적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걸 또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90하고 100이 되겠습니다. 56번 건축신고 규정입니다. 특별시자 등은 신고를 받으면 며칠 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률에 따른 처리간 연장 여부를 신고에 통지해주냐. 며칠 내 응답하느냐. 신고했으면 신고됐다 안 됐다는 며칠 내 알려주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니까 며칠 내 5일 내 신고 수리했다 또는 연장 중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심의, 동의, 협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며칠 내에 통지해주냐. 이것도 역시 여기 20일 내. 요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20일 내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5일 내 통지해주면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심의 동의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더 걸리겠죠. 그때는 20일 내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5, 뒤에는 20이 되겠습니다. 57번 가겠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특별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의 용어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지문 10. 그냥 이상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근데 아파트는 빠진다. 아파트는 뺍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몇 년 이상 임대하는 겁니까? 10년 이상 임대하는데 이때 이제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사가지고 임대하면 이거는 장기 일반 민간 안 해줍니다. 이제는 갭 투자 막으려고. 근데 이 아파트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데 적어드리겠습니다. 57번. 57번 관련해서 아파트가 안 된다고 돼 있죠. 아파트 매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파트 매입해서 장기 일반 임대사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갭 투자 막으려고. 근데 이건 괜찮습니다. 뭐는 해당 안 되느냐?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라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이렇게 꼭 알아놓으세요. 원래 아파트를 갖다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안 됩니다. 갭 투자 막으려고. 그렇지만은 그 아파트 중에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허용됩니다. 이것이 새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원래는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몇 년 이상 임대? 전에는 8년 이상인데 지금은 10년 이상이죠. 10년, 10 적용되겠습니다. 이어서 58번.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주택 공관리계획에 의한 일부 규정이다. 가란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무엇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및 관리 위해서 주거 규모에 따른 몇 년 단위 주거조합계가 연계해가지고 10년 단위 주거조합계 연계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공공주택 공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가운데 숫자 10, 맨 끝에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지원법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이다. 분수를 차례 적으시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고 앞에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 이래가지고 동의받아서 시장구수 등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고치면 인사를 잘못했으면 인가를 받는다. 인가 받는다. 그럼 그 조그만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재개발자 만들려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인가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건 아니니까 인가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뭐냐? 앞에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바로 밑에 거. 설립된 조합의 인가 분산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군수 인가받느냐? 3분의 2 이상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 그래서 기억은 4분의 3, 니은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60번입니다.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상 공동소방 안전관리 규정입니다. 괄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쓰시오. 공동소방 안전관리.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거죠. 똑똑한 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큰 건물일 때. 특별히 3번에 보니까 부가가치물인데 연면적이 얼마 제곱미터 이상인 또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일 때 공동 소방 안전관리를 선임하게 되느냐 그 뜻이죠. 공동 숫자 적으시오. 하나만 적으면 되겠죠.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되죠. 5 됐어. 5 적으면 되죠. 5천 제곱미터 이상 5층 그러니까 5천 제곱미터 이상 5층 5만 적으면 되겠네요. 공통 적으라고 했으니까 60번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정밀 안전검사입니다. 승강기 가르쳐는 해당 승강기가 무슨 검사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해당될 때는 무슨 검사부터 15년 지난 경우 해당할 때 설치검사, 설치 적고 정밀 안전검사 받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 받냐? 3년마다 3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설치, 뒤에는 3이 되겠습니다. 62번.
시트법상의 별표 3의 규정의 일부 규정, 정밀안전 실시기다. 들어갈 단어를 순서로 쓰시오. 안전점검이란 경과기술을 가진 자가 육아이나 점검기둥으로 검사하여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률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 목적 및 점검수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아까 적어놨었는데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구분하죠. 그래서 앞에는 정기 안전점검 적으면 되겠습니다. 밑에 옆에 정밀 안전점검이 있으니까 정기 안전점검 적으면 되겠고, 두 번째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은 거기 사용 승인 등 받은 후부터 몇 년이 지날 때 1년 내에 실시하냐. 이건 중요하죠.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실시하죠. 10년이 지날 때 1년 내지 10년 10. 그래서 앞에는 정기 안전점검, 밑에는 10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63번 전기사업법에서 용어정의입니다. 전기 장차 충전 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충전 사업, 이게 뭐냐? 이게 전기 신사업이에요. 전기 신사업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소규모 전력 충전 사업인데 이건 산업통상자문장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죠. 전기 신사업 적고, 두 번째 무엇이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항 전선의 이를 지지하거나 수행하는 설정. 전봇대 같은 거 이런 거. 송전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전선으로 합니다. 전선로. 그래서 앞에 답은 전기 신사업, 뒤에 답은 전선로. 하나 맞으면 1점, 두 개 맞으면 2.5가 되겠습니다. 2.5. 마지막 주관식 문제 64번입니다. 가라안에 도시 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법상의 촉진지구 유형의 이름을 적으시오. 무슨 형이란 상업적, 공업적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다. 이게 뭐냐? 중심지형입니다. 중심지형. 중심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뭐 있죠? 주거지형과 또 하나 뭐 있죠? 고밀 복합형 있죠? 나머지 두 개는 주거지형과 그 다음에 고밀 복합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관식, 객관식 합쳐서 객관식 24문제, 주관식 16문제 합쳐서 40문제를 갖다가 함께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뵙겠습니다.